이재명이가 아무리 나는 전부를 다 해줄 거야 라고 해도 이미 철도 지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떠오르고 국민의힘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네,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시를 관통하는 철도의 지하화를 통해서 완전히 도시를 재구조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바로 대통령의 발언을 이어서 5대 광역시잖아요. 서울, 부산, 인천, 그리고 대구, 대전, 그리고 광주까지 들어가네요. 예, 서울은 특별시니까. 하여튼 그 지역의 그 도심 통과 철도 지하화에 대한 그 정부의 후속 조치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엊그저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 가서 도심 철도 지하화 문제를 다시 얘기했고, 어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들은 도심 철도를 전부 지하화하겠다. 네. 도심 통과뿐만 아니라 싹 다 지하화하겠다. 네. 우리가 더 세지. 이랬습니다. 제 질문은 이 철도 지하화 신년 들어서 갑자기 그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철도 지하화가 선거에 영향을 줄까? 준다면 동그라미, 안 준다면 X. 들어주세요. 준다. 그러면 이제부터 바로 후속 질문. 둘 다 준다고 그러셨으니까 어떻게 줄 것인지를 써주십시오.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티슈 좀 하나. 이게 한라봉이 끈끈해가지고 손이 지금 끈적끈적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조금밖에 안 먹었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서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완전 끈기가 저는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괜찮아요. 자, 쓰였어요? 어떻게 영향을 준다? 어떻게 영향을 줄까? 어느 당에 더 유리하게 영향을 줄까? 이유는 뭐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댓글창은 저희들이 경품도 안 드리는데 계속해서 같이 참여하고 계세요. 분진과 소음 급감속 이런 영향을 줄 거다. 그런 식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이승우 변호사한테 그 주문이 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윤미향뿐만 아니라 표나는 종북들을 북으로 보내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가요? 만들어줄 수 없나요? 가안을 한번 만들지 뭐. 네, 법률 안으로. 자, 들어주시고요. 여당에 도움이 된다. 실행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도권 선거구별로 대립되는 민감한 주제가 될 것이다. 우선 김경국 대표. 저는 좀 이제 쉽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철도가, 저도 어릴 때 철도 옆에 살았지만은 철도가 이거 양 지역을 분리시키는 건 엄청나거든요. 뭐 다들 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러면 혹시 철도 베이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더 시골이기 때문에 철도 베이비는 아니고 학교 다닐 때. 제가 어릴 때 얘기입니다만 철도 주변에 많이 살았어요. 허름한 판잣존에. 그러면 철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애기들이 많다. 한번 들어가서 생활해 보셨나요? 저는 거의 철도 옆에서 살았으니까. 그러셨어요. 예. 엄청나더라고요. 이제 집이 다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죠. 친구 집에 가서 몇 번 가봤었는데 엄청났어요. 제가 잘 하던 게 그 못을 철로 위에 나와갖고서 칼 만드는 어릴 때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그거 많이. 그거 위험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저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불법입니다. 그냥 너무 안 붙어 있으니까 침도 묻혀서 이렇게.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총선 때만 되면 이게 단골면입니다. 단골 공약입니다. 단골 공약 메뉴이고, 그러다 그만큼 이제 주민들의 니즈가 많다는 거죠. 니즈가 많기는 한데, 그래서 인기 공약인데, 그렇지만 또 일면으로는 또 이게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X 또 I 또 이거냐 어차피 너가 하지도 안 할 건데 또 이거냐 이런 식의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진짜 선거에 도움이 되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실행을 지금 총선 이전에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놔야 됩니다. 뭔가 네.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안을 내놓고 그리고 또 예산 문제도 당연히 거론이 돼야 되겠죠. 그 정도 실행력만 이거 추진을 해준다면 담보를 해준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어제 또 이재명 대표 얘기했죠. 전체를 다 지하화하겠다. 예, 목당 다 그 보니까 몇 킬로, 200 몇십 킬로가 되던데 예. 역시 이재명 대표 스케일 큽니다. 싸기로 대한민국을 먹으려니까 막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 되지 않을까 속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도권 선거구별로 대립되는 민감한 주제가 될 것이다. 네, 해당 사안 관련해서 이제 지하철이 이동하는 구간들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있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 대전 이 지역들도 지하철이 있긴 하지만 사실 호선수도 적고 많지 않은데 이제 경기, 서울 이 지역, 인천까지 합쳐서 엄청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게 공사가 만약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공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통 우회와 관련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해당 선거구에서는 당연히 이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거고 집값이 뛸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아할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방금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계획표를 어떻게 알고 언제 시점에 할 것이냐, 그럼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어느 구간부터 시작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사실은 당 내에서 엄청나게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자칫 잘못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돼서 저도 구체적인 계획을 얼마큼 누가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무조건 여당에 유리한 이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장은 이재명이가 아무리 나는 전부를 다 해줄 거야 라고 해도 이미 철도 지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떠오르고 국민의힘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슈가 선점당하는 것은 뭐 뒤에 쫓아오는 후발주자가 아무리 그보다 더 멋있는 걸 내놔도 후발주자께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슈 선점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대통령이 얘기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여당이 얘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여당의 그 선거 공약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김포나 하남 구리 같은 서울 인근 지역의 서울 편입을 통한 메가시티 이것도 국민의힘이 먼저 질렀기 때문에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막 딸이 붙어서 막 뭐라고 얘기해도 이 더불어민주당 얘기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또 아니 우리는 원래 경기 분도론이 있었어. 그럼 누가 분도론 알아요? 분도론은 이슈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김동연이 혼자서 떠들고 다녔던 거고 이거는 적어도 해당 지역에서는 확실히 이슈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슈 선점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고 있다. 이걸 나중에 어떻게 실행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지만 선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슈 선점은 이 두 가지 이슈는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선점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태면요. 자, 이슈 선점해서 분명히 그렇게 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경기도 분도 얘기는 저 민주당 뭐 김동연 사실 먼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람들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또 얘기하면서 분도도 우리는 그 방안도 좋은 방안이다. 뭐 국민 동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그 방안도 충분히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분도를 이슈를 가져오는 듯한 그러한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